예, 계속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요. 이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강경 대응을 실제로 보여준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5.24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폐쇄를 들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을 뿐이고 실제로 북한이 두려워할 그런 조치를 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뜻으로 강경 대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보고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북한, 지금 오랜 세월 정상국가로 대접을 못 받고 또 UN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내려가 있는 그런 북한의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이 세계 12위인 경제대국인 우리가 북한과 같은 수준에서 상대하라, 이런 주문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, 누가 더 남북 상호 간의 그 합의, 약속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, 이런 것들도 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함대 대 함대, 이런 그 서해에서의 어떤 부딪힌 과정들, 이런 과정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나 이런 데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이런 데서 더 분명하게 했던 그런 기억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대북 전단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뭔가 북한 주민들이 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지, 그러니까 전단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각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민중봉기를 일으킨다든가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해서 북한에서 순식간에 민주화가 되고 뭐 북한이 우리 쪽으로 흡수 통일을 된다는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오늘 뭐 여러 의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또 참석해 주셨던 네 분의 참고 이렇게 발언 과정에서 놓고 보면 그게 반드시 인과관계가 직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북전단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정원, 통일부, 경찰 세 부처가 좀 이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가 원활치 않은 것 같다. 서로 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전에도 언급된 바 있지만은 그런 대북전단 살포하는 사람 중에 있어서 이 북한에 무슨 테러 위협이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지침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.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? 그거는 뭐 관계기관 간에 서로 협력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,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좀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통일부가 그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더 챙겨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태규 의원님. 네.